변기 물에 이렇게 거품이 많지. 또 눈이 퉁퉁 부었지. 오늘 이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내일 당신의 신장 기능은 20%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 몸이 정말 가볍다. 이제야 진짜 살 것 같다라고 말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화장실에서 보리를 보고 물 위에 뜬 하얀 거품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수압이 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물을 내려버리진 않으셨나요? 혹은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눈꺼풀이 끈적하게 달라붙는 느낌이 들고 퉁퉁 부은 얼굴을 보면서 어제 늦게 자서 그런가 하며 넘기진 않으셨나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선명하게 남은 고무줄 자국이 몇 시간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았던 적은요. 마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발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진 않았나요? 복잡한 일상 속에서 사소해 보이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 순간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절박한 벌프 구조 신호 벌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 너무 짜게 먹어서 그래, 그냥 피곤해서야, 혹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며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별일 아닐까요? 만약 당신이 이 신호들을 단 한 번이라도 무시했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한 피로 속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내부 엔진이 고장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우리 몸은 매우 정교하고 경이로운 기계와 같아서 필터 하나만 막혀도 전체 시스템이 병들게 됩니다. 그 필터가 바로 벌프 신장, 콩팥, 벌프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은 혈액 속에 쌓이는 독소를 배출할 중요한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 눈, 소변에서 나타나는 아주 작은 변화조차도 몸의 계기판에 켜지는 치명적인 경고등이 됩니다. 정말 무서운 진실은 신장이 벌프 침묵하는 장기 벌프라는 점입니다. 통증을 분명하게 느끼거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손상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의사로부터 신장 기능이 20%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문제를 알게 되는 환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건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한번 파괴된 필터는 테이프로 붙이듯 쉽게 고칠 수 없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으로 쩍 갈라진 강바닥처럼 뒤늦게 비가 와도 깊은 균열은 그대로 남는 법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이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해석하고 작은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꾼다면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미묘한 증상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단순한 식단 선택만으로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신장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복잡한 약물 없이도 신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하며 전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특별한 과일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내 몸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되찾는 방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가이드가 필요하시다면 댓글에 숫자 벌프 1초 벌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은 제가 이 유익한 지식을 계속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2가지 핵심 포인트로 진행됩니다. 첫째, 아주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이 거대한 신장 질환을 예고하는지. 둘째, 평범해 보이지만 신장에게는 강력한 아군이 되는 3가지 과일 이야기입니다. 제 환자들이 몇 달간 꾸준히 섭취한 후 뚜렷한 호전을 보였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효과를 2배로 높여주는 벌프 과일 먹는 시간 벌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온 전문의 유호진입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죠. 진료 현장에서 늘 느끼는 점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의 신장 환자들은 건강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매일 겪는 증상들이 경고 신호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입니다. 유장처럼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도 않고 다친 관절처럼 눈에 띄게 붙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다가 완전히 지쳐버릴 때까지 버티는 장기죠. 부산에서 오셨던 74세 어르신 한 분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로 들어오셨는데 기운이 없고 얼굴은 부어 있었으며 숨소리도 얕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 수치가 가족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약 20%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안타까운 사연이 드러났습니다. 수년 동안 그분은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생겼지만 그저 물을 적게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가 붓는 날에는 운동을 무리해서 그렇다고 여겼고 눈꺼풀이 붓는 것은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신장이 보내는 비명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죠. 그분이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1년, 아니 6개월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신장이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보다 앞으로 남은 삶을 힘겨운 혈액투석과 함께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지를 걱정하며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라며 자책하던 아드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증상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혈액이 제대로 려과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크레아티닌이나 요소 같은 독소가 혈액에 쌓여 부종, 만성피로, 칙칙한 피부색,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날씨 탓, 과로 탓, 나이 탓을 하며 넘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가 닥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몸이 속삭이는 소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때늦은 후회를 하는 환자들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음식으로 신장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작은 변화들이 큰 문제를 드러내는 걸까요? 그리고 왜 단순한 선택이 생명줄이 될 수 있을까요? 부산 어르신을 보며 저는 단순히 지친 노인의 몸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만났던 수천 명의 환자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신장이 무너질 때까지 불평 한마디 없는 유일한 장기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신장 조직은 한번 상처 입으면 피부나 간처럼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변기 속의 거품이나 부은 눈이 여러분이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 약 180리터라는 상상하기 힘든 양의 혈액을 처리합니다. 이 혈액은 사구체라는 아주 작고 정교한 필터를 통해 걸러집니다. 필요한 물과 영양분은 재흡수되고 독소는 배출됩니다. 건강할 때는 이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혈관에 염증이 생기거나 독소가 쌓이면 필터가 새거나 막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3세 김미숙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운동도 하고 식사도 나쁘지 않게 하셨지만 매일 아침 몸이 무겁고 소변에 끈적한 거품이 보였습니다. 짠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저를 찾아왔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는 이미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독한 약을 처방하는 대신 식습관을 바꾸라고 했을 때 그녀는 놀랐습니다. 그 회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주 작은 습관 하나, 바로 벌프 제때 사과를 먹는 것 벌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그저 흔한 과일이나 후식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 환자에게 사과는 신장이 걸러내기 힘든 노폐물을 부드럽게 쓸어내는 빗자루와 같습니다. 그 비밀은 아삭한 식감과 껍질에 있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펙틴은 자석처럼 장내 독소를 흡착해 소화 과정을 통해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혈액 속 독소가 줄어들면 신장의 업무량도 확연히 줄어듭니다. 필터가 쉴 틈을 주는 셈이죠. 또한 펙틴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 력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즉, 사과는 혈액을 청소할 뿐만 아니라 그 혈액이 흐르는 파이프까지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과의 말릭산 성분은 신장 결석을 만드는 결정화를 막아줍니다. 만성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던 60대 이영우님은 아침 루틴에 사과를 추가한 후 결석 문제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는 콩팥을 쥐어짜는 듯한 그 통증의 공포가 늘 따라다녔는데 이제 소변도 맑아지고 허리의 묵직함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사과를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식후에 먹으면 펙틴이 방금 먹은 기름기와 단백질에 달라붙어 해독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최고의 시간은 아침 공복,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직후입니다. 그때가 펙틴이 가장 강력한 해독제로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껍질을 깎지 마세요. 껍질에는 신장 미세혈관의 염증을 줄여주는 케르세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깨끗이 씻기만 한다면 껍질의 이득이 걱정보다 훨씬 큽니다. 한 달 후, 김미숙님은 환하게 웃으며 돌아오셨습니다. 사과만 챙겨 먹었을 뿐인데 몸이 정말 가벼워요. 아침에 얼굴도 안 붓고 검사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작은 변화가 회복의 방아쇠가 된 것이죠. 물론 이미 신부전이 많이 진행된 3, 4단계 분들은 칼륨 수치를 조절해야 하니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과는 답답한 방의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과 같은 첫걸음입니다.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신장을 미세한 손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면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과일. 제가 신장에 벌프 보랏빛 방패 벌프라고 부르는 과일이 등장합니다. 제가 김미숙 님께 사과는 시작일 뿐이라고 했을 때 그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신장 필터를 조용히 파괴하는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 맞서 싸우려면 가장 작은 혈관까지 침투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작은 청보랏빛 열매지만 그 보호 능력은 웬만한 약물에 뒤지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67세 신혜림 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저녁이면 다리가 무겁고 혈압이 널뛰던 분이셨죠. 보라색 과일은 떫을 것 같아 피하셨던 그분께 그 진한 색이 안토시아닌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하루 15알에서 20알 정도를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과학이 밝혀낸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위한 방패가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사구체를 딱딱하게 만드는 활성산소와 싸웁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료과가 안 되고 붓고 피곤해집니다. 블루베리는 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2달 후 신혜림님은 훨씬 가벼운 발걸음과 밝은 목소리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다리에 납덩이를 달고 다니는 느낌이 없어요. 염증 수치는 떨어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말린 블루베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설탕 폭탄인 경우가 많거든요. 높은 당분은 인슐린을 치솟게 하여 오히려 신장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생과일이나 냉동 블루베리를 드세요. 사실 냉동 블루베리는 영양소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고 가격도 더 합리적입니다. 자, 사과로 청소하고 블루베리로 방패를 세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세 번째 과일은 마치 맑은 시냇물처럼 모든 것을 씻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벌프입니다. 보통 목이 아플 때 많이 찾으시지만 배는 비뇨기계의 기적과로 같습니다. 수분이 80% 이상이지만 그냥 물이 아닙니다. 배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천연 당분이 있어 수분을 장으로 끌어당기고 배뇨를 원활하게 하며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또한 아르부틴 성분은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해 신장까지 위협하는 뇌로 감염을 예방해줍니다. 통풍과 요산 결석으로 고생하던 74세 한준섭 님이 생각납니다.
몸에 열이 많고 밤마다 소변 때문에 깨지만 시원하지 않다고 호소하셨죠. 제가 저녁 식사 1시간 후 배 반쪽을 드시라고 했을 때 단맛 때문에 통풍이 심해질까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르비톨이 요산 배출을 돕는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3주 후 그는 잠을 더 잘 자고 통증이 줄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열 남은 배를 깎아주셨는데 신장에도 좋은 줄은 몰랐네요. 배는 몸에 열을 식히고 뇌로를 진정시킵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생강을 넣어 따뜻한 배즙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단, 배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손발이 차거나 저혈압인 분들은 하루 반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과로 해독하고 블루베리로 보호하며 배로 씻어내는 것,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위한 든든한 요새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겠군요. 다른 나쁜 습관으로 몸을 계속 공격한다면 그 어떤 과일도 기적을 일으킬 순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신장을 공격하고 있다면 그 무엇으로도 지킬 수 없습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서 저녁엔 짠 국물을 3그릇씩 드시는 분들을 봅니다. 블루베리를 챙겨 먹으면서 진통제를 사탕처럼 드시는 분들도 있죠. 배즙을 마시면서 일주일에 4번씩 술을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신장은 단 한 가지 이유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수천 번 반복된 작은 상처들이 모여 무너지는 것입니다. 과일의 효과를 보려면 고쳐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소금입니다. 우리는 국, 찌개, 양념을 사랑하지만 그 속의 나트륨은 신장을 짓누릅니다. 나트륨이 과하면 몸은 물을 붙잡아두려 하고 신장의 압력은 높아집니다. 소금 섭취를 반으로 줄이세요. 신장에게 휴가를 주는 셈입니다. 둘째, 진통제입니다. 두통이나 관절통이 있을 때마다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을 습관적으로 드시지 마세요. 이 약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 조용히 손상을 입힙니다. 꼭 필요할 때만 드셔야 합니다. 셋째, 단백질입니다. 나이 들면 근육 때문에 고기를 먹으라고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과도한 단백질은 독성 노폐물, 요소를 만듭니다. 붉은 고기는 줄이고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로 바꾸세요. 넷째, 술과 담배입니다. 술은 탈수를 일으키고 담배는 혈관을 조입니다. 딱 한 잔도 매일이면 쌓입니다. 술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억지로 많이 마셔서 익사하듯이 드시지 마세요. 규칙적으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한 잔, 낮에 조금씩 나눠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숙면을 위해 목만 축이는 정도로.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신장은 참 정직한 장기라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오랫동안 참아주기도 하지만 잘 대해주면 그 보답도 빠릅니다. 아침 사과 한 알,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에 배 반쪽, 줄어든 소금, 덜 먹은 진통제. 이것들은 묵묵히 일해온 여러분의 신장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와도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지 투석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언제나 치유되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소리를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붓지 않는 얼굴, 가볍게 내리는 다리, 깊은 잠, 이 모든 것이 신장이 보내는 별표 고맙습니다. 별표라는 답변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거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지금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류효진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완전히 바꿀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건강하고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